안녕하세요. 사는 게 요술의 호스트 수수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일주일이 또 금방 지나갔네요. 근데 이렇게 또 매주 인사를 드리다 보니까 뭔가 우리끼리 하는 정기 모임 같다, 막 이런 느낌도 좀 듭니다. 저는 뭐 이 시간 되게 좋아해요. 예, 일주일 동안 이게 계속 일을 하다 보면 이렇게 생각할 그런 틈이 별로 없거든요. 근데 이제 이렇게 사는 게 예술을 준비하면서 이렇게 잠깐 멈춰서 생각을 정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시간이 꽤 중요하구나라는 걸 이제 새삼스럽게 깨닫고 있는 요즘입니다. 제가 최근에 재미있는 대화를 하나 했습니다. 이제 1인 출판사를 운영하는 작가분을 만났는데요. 작업 이야기를 하다가 자연스럽게 현실적인 그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예, 뭐 수익 이야기였죠. 생계에 대한 이야기였는데, 근데 뭐 그분이 좀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요즘 아무래도 수익이 별로 없어서 좀 힘들다. 그래도 언젠가는 잘 될 거라고 믿는다. 뭐 이제 이런 이야기들을 나눴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쭉 얘기를 듣다가 정말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이미 출판사라는 것 자체를 시작했으면 이미 잘 된 거 아닌가요? 근데 제가 이 말을 하고 나서 사실은 좀 놀랐습니다. 근데 제가 이거를 뭐 누군가를 위로하려고 한 말도 아니었고, 이게 막 긍정의 힘 막 이러면서 얘기를 한 것도 아니었거든요. 그냥 저 스스로가 진짜로 그렇게 믿고 있어서 본능적으로 그렇게 말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시작했다는 것, 그 자체로 충분히 의미 있는 상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이 질문을 사는 게 예술에서 한번 같이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정말 그 잘 된다는 것이 대체 뭘까? 예. 그래서 오늘 다뤄볼 주제는 잘 된 것, 즉 성공이라는 개념입니다. 네, 우리는 보통 이제 이런 말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뭐 나중에 잘 되면, 뭐 언젠가는 잘 되겠지, 뭐 잘 될 거야. 예, 그러니까 잘 됐다라는 말을 쓰는 게 기준이 꽤 분명해요. 그러니까 돈을 많이 벌면, 나중에 유명해지면, 나중에 사람들이 날 알아보고 좀 인정해주면, 뭐 이제 뭐 안정적인 수입이 생기면, 그러니까 그럴 때에 우리는 잘 됐다라고 정의를 내리는 것 같아요. 근데 이 기준에는 이렇게 미묘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창작자들이 그 잘 됐다라는 지점에 도달하기 전까지 자신을 계속 실패 상태에 두게 됩니다. 뭐 아직 돈이 안 된다, 아직 유명하지 않다, 뭐 아직 잘 된 건 아니다, 뭐 이런 생각을 반복하게 되는 거죠. 근데 그러다 보면은 되게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이미 작업을 하고 있고 이미 창작자로 살고 있는데도 계속 아직 시작하기 전의 상태로 자기 삶을 바라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마치 출발선에 계속 서 있고 출발을 못한 것 같은 그런 감각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계속 실패자로 정의 내려요. 근데 이거는 이제 사실은 다소 위험한 사고방식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창작이 돈이 되지 않으면 실패한 것이다 라고 정의를 내린다면 모든 창작이 물질과 연결이 되어야만 의미가 생기니까요. 그러니까 창작자인 제 입장에서 봤을 때 이런 사고방식은 사실상 저의 창작을 위협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요즘 들어 부쩍 이런 위협을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특히 제가 요즘 뭘 하고 있냐면, 그러니까 제가 스토리를 쓰겠다고 대부분의 시간 이제 레퍼런스 찾아보고 만화 보고 인물 습작을 하고 있는데요. 이 모든 게 만약 물질적인 보상으로 연결이 되지 않아서 실패한 시간이라고 한다면 너무 억울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 스스로 저의 억울함을 싣고자 이번 에피소드를 준비했다라고 봐도 무관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 모셔볼 예술가 선배님은 무려 1887년에 태어나신, 그러니까 무려 저보다 101년 먼저 태어나셨거든요. 네, 우리 마르셀 듀샹 선배님입니다. 박수로 모셔주세요. 왜 이렇게 발음이 어렵냐. 예, 마르셀 듀샹 선배님. 예. 예, 듀샹 선배님은 현대미술 역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작가입니다.
예, 선배님의 샘, 파운틴이라는 작품을 모르는 사람은 거의 없죠. 근데 흥미로운 점은 이분이 처음부터 혁신적인 예술가였던 것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우리 선배님 역시 처음에는 전통적인 방식으로 그림을 그리던 화가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예술이라는 것은 정말 새로운 것을 만들어야만 가능한 걸까? 그러니까 이 질문은 굉장히 급진적인 질문입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예술은 늘 창조의 영역이라고 여겨졌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사람, 이전에 없던 것을 만들어내는 사람, 우리는 보통 그런 사람을 창작인, 예술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뒷샹 선배님의 시대뿐만 아니라 지금도 그렇습니다. 창작은 완전히 새로운 것, 없는 것을 만들어내는 거라고 생각하죠. 근데 우리 뒷샹 선배님은 여기서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생각을 합니다. 예술이 꼭 새로운 물건이어야 할 필요가 있을까? 그리고 우리 선배님은 정말 이상한 선택을 합니다. 네. 직접 만든 작품 대신 이미 존재하는 물건을 그대로 가져와서 작품으로 제시하기 시작합니다. 이 방식을 레디메이드라고 부릅니다. 네, 우리 선배님이 자전거 바퀴 하나를 가져와서 의자 위에 꽂아 놓습니다. 이 작품의 제목은 바이시클 휠입니다. 그리고 이걸 작품으로 발표합니다. 이 작품의 핵심은 여기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술은 물건 자체에 있는 게 아니라 그것을 바라보는 방식에 있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이 물건을 예술이라고 선언하고 그것을 새로운 맥락 속에 놓는 순간 그 물건은 완전히 다른 의미를 가지게 된다는 것이죠. 이 생각은 몇 년 뒤에 더 큰 사건으로 이어집니다. 네, 1917년 듀샹은 도자기 소변기, 예, 지금 이미지로 보여드릴 텐데 이걸 하나 가져와서 전시회에 출품합니다. 그리고 이 작품의 제목을 파운틴, 네, 한글로 번역하면 샘이라고 붙입니다. 말 그대로 화장실에 있는 소변기예요. 근데 이 사건은 당시 미술계에 굉장한 충격을 줍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했죠. 이거는 예술이 아니다. 근데 듀샹은 그런 사람들에게 이제 되려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왜 아닌데? 예. 근데 이 질문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왜냐하면은 이 작품 이후 현대미술의 방향이 완전히 바뀌기 때문입니다. 아마 이제 현대미술 좋아하시는 분들은 지금 제가 이렇게 들려드리는 이야기 자체가 식상하게 느껴지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술은 더 이상 단순히 아름다운 물건을 만드는 일이 아니라 생각을 제시하는 행위가 되어야 한다. 이게 현대미술의 이제 기본적인 이제 제언이죠. 그래서 우리가 사는 게 예술에서 다루고 있는 주제이기도 합니다. 예, 개념을 제시하는 것이 예술이 됩니다. 네, 뒷상은 우리가 예술이라고 믿어왔던 기준 자체를 흔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공이라고 믿어온 기준 역시 뭐 생각보다 굉장히 단순한데요. 뭐 돈, 유명세, 뭐 인정. 우리는 이런 기준을 자연스럽게 성공에 대한 정의라고 받아들이면서 살아가요. 근데 뒷상 선배님은 이제 이런 질문을 던지는 거죠. 그 기준이 정말 맞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제랑 좀 연결해서 생각을 해보면 물질적인 보상, 유명세, 타인의 인정 같은 기준이 성공의 기준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정말 그렇게 생각하세요? 오늘 그래서 저한테도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고 여러분께도 질문을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질문을 드렸을 때 여기에 당연히 네 라고 대답하시는 거 좋습니다. 당연히 물질적 보상과 유명세 이런 것들이 성공의 기준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도 당연히 미덕이고 맞는 말씀입니다. 네, 그러면 이제 뒷샹 선배님에 대해서 잘 알려지지 않은 이야기를 지금부터 들려드리겠습니다. 네, 파운틴을 발표한 이후 선배님의 행보를 살펴보겠습니다. 선배님은 이미 미술사에서 중요한 위치에 올라간 이후에 거의 작품을 만들지 않아요. 현대미술의 기준을 흔들었으면 이후에 작품을 팍팍팍팍 전시해서 자기 증명을 해야 되거든요. 우리가 여지껏 본 작가들 대부분 다 그래요. 자꾸 이제 카틀란 선배님 얘기를 꺼내서 죄송한데 이제 명성을 어느 정도 만들어 놓고 벽에 이제 바나나를 붙이고 그걸 코미디언이라고 명명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인간의 본능이거든요. 근데 우리 뒷선 선배님은 그저 체스를 두면서
시간을 보내는 삶을 선택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지시영 선배님의 다음 작품을 기대했어요. 그런데 이제 선배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이미 충분히 했다. 이 말은 그러니까 굉장히 흥미로운 말입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우리는 이제 보통 성공을 계속 그러니까 지속 가능성에 연결시켜서 보거든요. 그러니까 더 많은 것을 이루는 상태로 생각을 해요. 근데 우리 선배님께 중요했던 건 얼마나 많은 작품을 만들었는지가 아니었습니다. 얼마나 유명해졌는지도 아니었어요. 그에게 중요한 것은 자기가 원하는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 그러니까 그 누구도 아닌 마르셀 듀상 자기 자신으로 살아가는 것. 오직 그뿐이었습니다. 듀상 선배님에게 예술은 끝없이 증명해야 하는 경력이 아니라 이미 선택해버린 삶의 방식이었던 거고, 그래서 우리 선배님의 삶은 비로소 예술이 됩니다. 정말 사는 게 예술 그 자체인 거죠. 예. 그냥 매일 체스 두면서 일상을 살아가는 것. 그래서 선배님의 이야기를 듣고 있으면 정말 이런 질문을 하게 돼요. 성공이란 무엇인가? 계속 더 많은 것을 이루는 것일까? 정말 그게 맞나?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저는 오늘 이 에피소드에서 저만의 성공의 정의를 다시 내리고 싶어졌어요. 그래서 더 많은 것을 이루고 더 증명하는 게 성공이 아니라 이미 충분하다고 말할 수 있는 상태가 진정한 성공이라고 생각합니다. 뭐 그런 의미에서 이 사는 게 예술 팟캐스트 정말 이 도전은 완벽한 성공입니다. 네. 저의 창작 활동을 넘어서 정말 제 삶의 본질은 완전한 성공 그 자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삶의 무엇으로 충분함을 느끼고 계신가요? 각자 어떤 방식으로든 무엇으로든 그냥 충분하다라고 생각을 했다면 이미 성공한 거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는 이미 진작 성공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성공을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지장 선배님 100년 전에 태어난 분이세요. 근데 우리는 왜 아직도 이렇게 100년 전의 생각에 머물러 있는 걸까요? 막 새로운 것을 만들어야 비로소 창작이라고 생각하고 막 더 많이 만들고 더 많이 벌고 막 더 많이 증명해야 한다는 이 강박. 근데 이미 정말 많은 예술가 선배님들이 이런 사고방식을 벗어나서 이제 새로운 삶의 방식을 제시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삶의 방식을 선택하든지 이제는 정말 각자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요즘 이런 생각 진짜 많이 하는데요. 저는 제 삶이 어떤 사명이나 과제, 생존의 문제가 아니기를 바래요. 뭐 서바이벌이 아니라 정말 라이프 그 자체로 존재하기를 바라죠. 그래서 저는 사는 게 예술을 이렇게 만들고 있습니다. 네, 이 기록이 제가 저의 삶을 바라보고자 하는 방식인 거죠. 네, 누군가에게 증명하려고 이 팟캐스트를 만드는 게 아니라 정말 사유가 즐거워서 합니다. 네, 제가 가진 이 기쁨은 그 누구도 침범할 수 없는 저의 고유한 영역이고요. 시대를 잘 만난 덕분에 이렇게 영상으로도 남길 수 있어서 정말 감사한 마음이 드는 오늘입니다. 네, 저는 여러분의 사유를 늘 응원합니다. 그럼 다음 이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